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또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물건을 놔두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죠. 특히 실무에서 어떤 요건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지속성과 반복성,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일 연속 가해자가 변호사님 집 앞에 와가지고 침을 뱉는 얘기를 했습니다. 4일 연속이면 연속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일 동안 매일매일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5시간 3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했던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속된 한 번의 행위니까 그거를 스토킹의 반복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검사 시절 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계속 따라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복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례에서는 실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지속성을 인정한 판례였죠. 근데 2심에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5시간 30분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지한 시간 자체는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에 불과해서 피해자가 인식한 시간은 비교적 짧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비교적 적었던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시 무죄가 선고되어서 확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급심에서는 원하지 않는 전화를 계속 건 경우에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했다거나 부재중 전화로 통화를 실제로 안 한 경우에 그런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거기 이제 반복성이 플러스 한 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하급심에서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으로 이제 정리가 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례가 정말 제가 검사 시절 때 되게 스토킹 사건에서 정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스토킹 신고로 된 사건에서는 부재중 전화가 상당히 많은데, 하급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아예 판단치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검사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 빼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하면 이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부재중 전화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죄를 예상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이제 그게 유발될 정도로 이제 지속적, 반복적, 시간대도 고려하겠죠.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스토킹을 판단하는데, 그냥 이렇게 짜증나게 왜 이래? 이 정도의 감정이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스토킹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이 사람 그냥 이런 짜증나는, 원래 친한 사이인데 네. 그때는 증인신문 나와서 그냥 감정이 어땠나 이거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면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스토킹 범죄가 억울한 부분이라고 나중에 이제 판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이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저희가 윗집 아랫집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이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해줘야 조금 조용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음으로 인하여서 찾아가는 행위가 좀 몇 번 있었을 경우에 윗집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혼 소송을 저희가 수행하다가 부인께서 사실상 이혼 상황 이후였는데, 제가 이제 변호한 남편분한테 이제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제 전화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로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연락을 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제 사실상 이혼 상태이긴 했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장례식장에 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전화를 일단 통화는 한 번은 됐어요. 그럼 애들이랑 같이 좀 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 지하에 거절을 딱 하면서 이제부터 전화하지 마라, 난 안 간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그 다음에도 좀 와주면 안 되겠냐, 문자 보내고 좀 제발 와달라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계속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다 무혐의가 났어요. 왜냐하면 용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 장례식에 와달라는 것과 합의해서 제3분할을 원만하게 하자, 이제 그런 용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이제 검사님께서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이제 해주고, 이혼 소송에서도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해당 사건에서도 보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학교 폭력 사건이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서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주의 좀 해달라 이랬는데 너무 나쁘다. 가해상 부모 그 스토킹을 신고했다고요? 가해 학생 오 부모 마이 갓, 입장에서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몇 번 거절을 하다 보니까 피해 학생 부모는 개선이 안 되니까 다시 정중하게 찾아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세라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보면서도 피해 학생 부모 너무 불쌍한데 지금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간 행위는 일단 맞으니까요. 아. 그래서 결국 제가 혐의없음 처분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에 잠정 조치는 어떤 것 있나요? 처음으로 접근 금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100m라고 제한되어 있긴 하는데 특히 아래 위층, 바로 정말 가까이 사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최소한 침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전화하지 말고 뭐 가족들에게 그 집 찾아가지 말고 이런 특별한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